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형 로펌 출신의 50대 변호사,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피해자 사인 이 국과수의 구두 소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가수 감정에서는 경부 압박 질식과 그러니까 저혈량 쇼크의 중첩적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소견이 나왔습니다. 즉 목을 졸랐을 가능성과 과다출혈에 대해서 이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 50대 이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대 내리쳤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약간 좀 배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둔기로 내려친 것뿐만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는 부분은 이 A 씨 같은 경우는 우발적 살인을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수 감정에서 이 둔기로 내려친 것뿐만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과 다른 폭행의 종류와 다른 폭행의 정도가 나온 이상 우발적 살인의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정사인 질식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경찰 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요. 네, 경찰은 약동물 검사처럼 추가 검사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수는 일단 경부 압박 질식과 이제 저혈량 쇼크를 이제 1차 소견으로 내놨지만 그 외에도 약물이라든지 독극물로 인한 사망도 사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요인이 작용했는지 아닌지 이걸 밝히게 되고요. 만약에 추가 검사 결과 이런 요인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을 이제 추정하게 됩니다. 예. 자, 어쨌든 A 씨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제 잠시 후죠. 한 15분 정도 후부터는 아마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핵심 쟁점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구속 사유가 있는지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구속 사유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A 씨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발적 살인이냐 그리고 살인은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온 증거와 진술이 조금 배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점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집안에 피해자나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충분히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가만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이 가해자가 이 아내를 때리고 나서 집을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딸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진술을 강제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정황들로 봤을 때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 우려가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본인의 이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외부에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적다 하더라도 주거지에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거지에는 이 피해자와 관련된 증거,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했을 때는 증거인멸 우려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예, 피해자 신문과 관련한 결과 등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신속하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 씨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가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A 씨는 이 7월 인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50대 남성을 치어서 숨지게 했는데요. 당시에 이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굉장한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를 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는데요. 거기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들이받아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요, 이 생계를 위해서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예, 참 A 씨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은
넘어서는 중형이라고 하더라고요. 판단 기준과 근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대법원의 이 권고 기준을 넘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어떤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A 씨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두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형량 범위에서 상한이 높은 범죄에다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의 2분의 1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씨의 경우에 보면 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도 했고요. 예. 인도에 돌진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모두 이 가중되는 특별 양형인자입니다. 그거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대 8년형의 선고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이제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이 상한의 1년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형기의 절반인 11개월을 더하게 되면 양형 기준상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은 8년 11개월입니다. 그렇지만 판사는 재판부는 이 양형 기준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치어서 숨지게 했고 또 하나는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성이 크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가해자는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서 화제가 됐는데 관련 내용도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 A 씨는 2016년에 한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혈용 거즈를 제거를 했는데도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이 되었고요. 그래서 수술일로부터 열흘 뒤에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 A 씨의 코 속에는 아직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있었고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는 받았지만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 씨는 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거즈로 인해서 유발됐다는 인과관계는 법원이 인정을 했는데 자, 노동능력 상실률의 산정에 대해서는 1, 2심의 법원 판단이 엇갈렸거든요. 대법원 판결 어땠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라는 거는 이런 신체적인 훼손을 통해서 노동 능력의 상실이라든지 감소가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노동 능력 상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는지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데요. 1심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나오는 노동 상실률표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A 씨의 노동 상실률을 15%를 보고 배상액을 4,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배상법상 시행령에 나오는 이 노동상실률표는 이 직업에 따라서 노동상실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직의 무후각증과 이 요리를 하는 직업의 무후각증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2010년에 대한의학회에서는 직군에 따른 노동상실률을 반영하는 장애 평가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 대한의학회에서 만든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 노동 능력 상실률을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A 씨가 상실한 노동 능력 상실률을 3%로 보고 2,6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의학회가 만든 평가 기준이 보다 과학적이고 현대적이고 보다 이 현실에 부합한다라고 봤는데요. 결국 이 A 씨는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에 있어서 어떤 위법도 없다라고 하면서 2심의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초등학생 이 형제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수십 차례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요. 네, 이 계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굶게 하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지속해 왔습니다. 심지어 계모는 이 첫째가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니까 어린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고 하면서 쇠자로 손바닥을 수에 때리고 둘째를
침대에 눕혀서 얼굴까지 때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친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자녀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알면서도 이 친부도 묵인하고 또 동조한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때려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수차례 계속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습성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학대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상습학대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를 했을 때 처벌받는 아동학대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상습학대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을 가중한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